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탈레반이 한국 여성을 찾아와 남아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4명 중 1명이 영양실조로 죽는 나라. 16세 소녀가 출산 중 사망하는 땅에서 한국인 여성 박사가 심은 건 단 한 가지, 콩이었습니다. 99년 계약, 60헥타르 황무지.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은 20년 만에 31개, 주 8만 7천 농부의 삶을 바꿨습니다. 죽음의 꽃 양귀비를 걷어내고 생명의 씨앗을 심은 이 여자에게 탈레반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알의 씨앗이 한 나라를, 그리고 세계를 바꾼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 규칙적으로. 카불의 오후 햇살이 먼지 낀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죠. 통역사 라임이 제 눈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탈레반입니다. 라임이 속삭였습니다. 제 손이 책상 위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2번 크게 뛰고 그 다음엔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창밖에서 차 한 대가 지나가며 내는 소음이 총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어요. 라임이 문을 열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죠. 검은 터번, 긴 수염, 그리고 허리춤의 권총. 제가 18개월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하며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나이 든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50대쯤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죠. 벽에 붙은 콩재배 포스터, 책상 위의 서류 더미, 구석의 콩 샘플 자루들. 그의 시선이 제게 멈췄습니다. 당신이 권 박사요? 그가 물었습니다. 라임이 통역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당신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죠. 본부에서는 철수를 명령했고 가족들은 귀국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31개 주에 퍼진 콩밭 8만 7천 명의 농부들. 학교 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 앞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죠. 이상했습니다. 손님이 주인에게 앉으라고 권하다니. 그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당신을 5년 전에 본 적이 있소.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쳐다봤어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카불 중앙병원. 산부인과 병동이었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은 침대마다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살펴봤소. 영양실조에 걸린 아기들이었죠. 그리고 한 침대 앞에서 멈춰 섰소. 16살짜리 소녀가 뼈만 남은 아기를 안고 있었소. 제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린 소녀의 텅 빈 눈빛, 2kg도 안 되는 아기, 소독약과 죽음이 뒤섞인 냄새. 그 소녀가 제 딸이었소. 탈레반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당신은 통역관을 통해 물었소. 이 아이는 먹을 게 없나요? 제 딸이 대답했죠. 남편도 없고 친정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먹을 게 없어요. 당신은 그날 밤 다시 왔소. 콩으로 만든 분유를 들고. 라임의 통역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기억났어요. 그 밤 병원 복도의 희미한 불빛, 소녀에게 두유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던 순간. 그 아이가 살았소.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제 딸도 손주도. 지금 딸은 21입니다. 건강한 아이 셋을 키우고 있소. 콩농사도 짓고 있소.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죠. 그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 같은 외국인들을 믿지 않았소. 수십 년간 이 땅에 온 외국인들은 총과 폭탄만 가져왔소.
하지만 당신은 달랐소.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남아주시오. 세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지휘관이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5년 전 우리 정부와 맺은 계약서 사본이요. 99년간 토지를 빌려주기로 했던. 그가 종이를 펼쳤죠. 99년. 우리 민족이 당신에게 건 기대의 무게를 아시오? 우리는 당신이 우리 아이들의, 손주들의 그 아래 세대까지 먹여 살릴 거라 믿었소. 창밖에서 저녁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휘관이 일어섰어요. 생각해 주시오. 우리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겠소. 하지만 기억하시오. 지금 31개 주에서 자라는 콩은 당신 혼자 심은 게 아니오. 8만 7천 농부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제 딸 같은 사람들이 함께 심은 것이오. 그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침묵만 남았어요. 나임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탈레반이 부탁을 하러 오다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카불의 먼지 낀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콩 한 알이 한 나라를, 한 민족을, 그리고 저 자신까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시작은 36시간의 비행과 한 소녀의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전 저는 처음 이 땅을 밟았습니다. 36시간이 걸렸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 다시 두바이를 거쳐 파키스탄. 그곳에서 낡은 프로펠러 비행기로 갈아타고 카불에 도착했죠. 3번 비행기를 갈아탔습니다. 전부 제 돈으로요. 2003년 5월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들린 건 총소리였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무장단체들이 충돌하고 있었죠. 택시 기사는 빨리 차에 타라고 손짓했습니다. 창문엔 총알 자국이 선명했어요. 왜 오셨습니까? 기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네슬레 임원으로 잘 나가던 생활을 두고 왜 이 전쟁터에 왔는지.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본 뉴스 때문이었죠. 신생아 4명 중 1명이 5세 되기 전 영양실조로 사망합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임산부 6명 중 1명은 출산 중 목숨을 잃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20년간 해온 일이 영양식품 개발이었습니다. 콩으로 만든 조제 분유, 치료용 영양식, 국제 특허 13개. 하지만 정작 그 기술이 필요한 곳엔 닿지 못하고 있었죠. 호텔까지 모시겠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주소를 불렀어요. 카불 중앙병원요. 병원은 폐허였습니다. 벽엔 총알 자국, 깨진 창문, 끊긴 전기. 복도엔 피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산부인과 병동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봤어요. 침대 1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 침대마다 어린 여자아이들이 누워 있었죠. 아니, 여자아이가 아니었어요. 산모들이었습니다. 평균 16세. 고등학교 1학년 나이였어요. 첫 번째 침대. 15살로 보이는 소녀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흰 천을 덮었습니다. 어젯밤에 출산하다 과다출혈로. 간호사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상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침대. 16살 소녀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았어요. 울 힘도 없어 보였죠. 뼈만 남은 작은 몸, 2kg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갔습니다. 소녀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희망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없는. 이 아이는 먹을 게 없나요? 제가 통역사를 통해 물었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도 없고
친정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체념이었죠. 병동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12개 침대 중 8개의 영양실조 아기들이 있었어요. 피부는 종이처럼 얇았고 울음소리는 고양이 새끼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제 옆에 섰어요. 하루에 한두 명씩 죽습니다. 아기도 엄마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단백질이 없어서입니다. 고기도 우유도 달걀도 없어요. 전쟁이 30년 넘게 계속됐으니까요. 가축도 다 죽었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짓죠.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선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은 불가능해요. 소, 돼지, 닭을 키울 시간도, 돈도 사료도 없습니다. 우유는 젖소가 없어요. 달걀은 닭이 없죠. 그럼 식물성 단백질. 콩. 제가 20년간 연구한 작물이었습니다. 단백질 함량 40%, 필수 아미노산 8종 완비, 칼슘과 철분까지. 게다가 토양의 질소를 고정해 비료도 필요 없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나라엔 콩이 없습니다. 본 적도, 먹어본 적도, 키워본 적도 없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저는 일어나 산부인과 병동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세 번째 침대의 소녀는 깨어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가만히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두유였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샘플이었죠. 따뜻한 물에 타서 소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드세요. 매일 3번. 소녀가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두 번째 모금을 천천히 마셨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고소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살아있는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네슬레를 그만두고 이곳에 남기로요. 콩을 심기로. 한 소녀의 눈물 한 방울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프가니스탄 농축산부 장관을 만나러 갔어요. 비서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약 없이 어떻게 장관님을 만나십니까? 하지만 저는 앉아 기다렸습니다. 3시간을요. 장관이 마침내 나왔어요. 5분 들이죠. 그가 시계를 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콩의 영양 성분표, 재배 가능성 연구, 기후 적합성 데이터. 제게 시험 재배 기회를 주십시오. 장관은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콩, 우리 땅엔 밀과 옥수수밖에 안 자랍니다. 자랄 수 있습니다. 토양과 기후가 적합해요. 시간 낭비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섰어요. 장관님 나라에서 하루에 몇 명의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습니까? 그가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임산부 6명 중 1명이 출산 중 죽습니다. 신생아 4명 중 1명이 5세 전에 죽죠. 장관님도 아실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제 딸이 작년에 출산하다 죽었소. 그가 말했습니다. 19이었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다시 앉았어요. 얼마나 필요하오? 60헥타르면 충분합니다. 99년만 빌려주십시오. 99년? 그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당신은 우리가 99년 후에도 존재할 거라고 믿는 거요? 믿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콩이 자라면 아이들이 살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이 나라도 자랄 거예요. 장관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뭔가를 적었어요. 다음 주에 발크 주지사를 만나시오. 내가 연락해두겠소.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한 아버지의 슬픔과
한 여자의 고집이 만난 순간이었죠. 그로부터 8개월 후 저는 발크주의 황량한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먼지와 모래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360도 어디를 봐도 메마른 땅이었죠. 멀리 양귀비밭이 보였어요. 하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저 마을의 전부입니다. 마을 이장 하산이 말했습니다. 60대 남자였어요. 얼굴엔 주름과 흙먼지가 가득했죠. 양귀비를 팔아서 밀을 삽니다. 밀로 난을 만들어 먹고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콩을 심으면 달라질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산이 고개를 저었어요. 권 박사님. 우리는 외국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소련 사람들, 미국 사람들, 유엔 사람들. 모두 뭔가를 약속했죠. 하지만 남은 건 폭탄 자국뿐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콩 한 움큼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에 올려놨어요. 이게 폭탄입니까? 하산이 콩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죠. 이게 뭐요? 콩입니다. 씨앗 1kg으로 40kg을 수확할 수 있어요. 한 가구가 3개월 먹을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가 콩을 만져봤어요.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심어봐도 안 자랄 겁니다. 이 땅은 죽었어요. 시험해 봅시다. 저는 12개 주 농민들을 설득해 다녔습니다. 대부분 거절했어요. 하지만 몇몇은 동의했죠. 하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2004년 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콩종자 6종을 가져왔어요. 일리노이 주립대학 연구진이 도와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기후에 맞을 거라고 판단한 품종들이었죠. 파종날 하산의 밭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10명쯤 됐습니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구경하러 온 거예요. 외국 여자가 농사를 가르치겠다네.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땅을 팠어요. 콩을 하나씩 심었습니다. 하산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떻게 심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5cm 깊이로요. 10cm 간격으로요. 우리는 함께 심었습니다. 2헥타르를요. 해가 질 때까지 걸렸어요. 손엔 물집이 잡혔습니다. 등은 끊어질 것 같았죠. 이제 기다리는 겁니까? 하산이 물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도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웃어본다고 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3주째 하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사님, 뭔가 나왔습니다. 달려갔어요. 밭에 작은 초록 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콩이었어요. 6종 중 2종이 발아한 거예요. 하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싹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안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지 않았습니다. 12개 주 중 9개 주에서 콩이 자랐습니다. 발크, 쿤두즈, 헤라트, 칸다하르. 성공률 75%였어요. 농축산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믿을 수 없소. 그가 콩밭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40년 농사를 지었지만 이런 작물은 처음이오. 발크 주지사도 왔어요. 그는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99년 계약서요. 그가 말했습니다. 60헥타르를 무상으로 임대해 드리겠소. 축구장 84개 크기입니다. 저는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99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위한 약속이었죠. 한 가지 조건이 있소.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대학을 하나 세워주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스스로 콩을 연구하고 재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요.
99년 후엔 당신이 없을 테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날 밤 계약서 사인을 하며 생각했어요. 99년이라는 숫자의 무게를요. 제 남은 생이 30년이라면 나머지 69년은 제가 보지 못할 미래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에 콩이 자라고 아이들이 웃고 엄마들이 살아남는다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해인 2005년 발크 대학의 영양학과가 개설됐어요. 첫 학생은 25명이었습니다. 그중 18명이 여자였죠. 이 나라에서 여자가 대학에 가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하산의 딸 파티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23이었어요. 제가 선생님의 일을 이어받겠습니다.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떠나도 우리가 남아서 계속할게요. 저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선 여자끼리도 함부로 스킨십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은 괜찮았습니다. 2006년 첫 대규모 수확이 있었어요. 9개 주에서 총 300kg이었습니다. 소형 트럭 한 대 분량이죠. 적은 양이었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콩을 마을 광장에 쌓아놨어요. 농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삶은 콩이었습니다. 고소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밤 같기도 하고 견과류 같기도 하네요. 여자들이 가마솥에 콩을 삶았어요. 으깨선 안에 발랐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였죠. 아이들은 처음엔 낯설어 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입부터는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한 엄마가 제게 다가왔어요. 이게 정말 우리 땅에서 자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겠네요. 계속요. 그렇습니다. 그녀가 웃었어요. 이가 반쯤 빠진 웃음이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멀리 양귀비밭이 보였어요. 여전히 하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이제 초록 콩밭이 생겼어요. 죽음의 꽃 옆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15년 후 이 콩밭은 전국 31개 주로 퍼질 거예요. 300kg은 6,000톤이 될 겁니다. 2만 배죠. 하지만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가장 큰 시험이 앞에 있다는 걸. 철수 명령, 가족의 눈물, 그리고 탈레반의 방문을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발크 주청사의 낡은 책상이었어요. 나무 틈새로 먼지가 날렸습니다. 주지사가 펜을 건넸죠. 오래된 만년필이었어요. 잉크가 번졌습니다. 99년. 주지사가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손자가 태어나면 그 손자가 늙어 죽을 때쯤 되는 시간이오. 당신은 그때까지 이 땅에서 콩을 키울 수 있소. 60헥타르. 축구장 84개 크기였어요. 여의도의 5분의 1쯤 되는 면적이죠. 처음엔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의 다음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전부요. 전쟁으로 국유지 대부분이 지뢰밭이거나 폐허요. 쓸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소.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사인을 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글로 이름을 쓰고 영어로 다시 썼죠. 주지사도 사인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겠소. 그가 계약서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99년이라는 숫자에는 희망보다 절망이 더 많이 담겨 있소. 우리가 99년 후에도 나라로 존재할까요? 10년 후에도 존재할까요? 모르겠소.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힌두쿠시 산맥이 보였어요. 눈 덮인 몽우리들.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던 산들이죠. 산은 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도 남을 겁니다. 콩도 남을 거예요. 주지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신은 낙관적이군요. 우리 같은 민족을 본 적이 있소?
30년 넘게 전쟁만 한 나라를요. 한국도 그랬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70년 전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전쟁이 있었어요. 3년 동안 나라가 둘로 찢어졌죠. 하지만 지금은 콩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곳에 왔소? 그래서 제가 믿는 겁니다. 99년이 가능하다고. 주지사가 일어섰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은 손이었죠. 그럼 시작합시다. 당신의 99년을. 그날 오후 60헥타르 땅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라임과 현지 농업기술자 3명이 함께였어요. 땅은 딱딱했습니다. 삽으로 파도 10cm도 안 들어갔죠. 염분 농도가 높습니다. 한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알칼리성도 강해요. 일반 작물은 자라기 힘듭니다. 콩은 자랄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시도해봐야죠. 저는 가방에서 토양 측정기를 꺼냈어요. 산도, 염분, 수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30곳을 측정했죠. 노트에 적었어요. 산도 8.2 높았습니다. 염분 0.4% 역시 높았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본 자료가 떠올랐어요. 산도 8.5까지는 콩이 자랄 수 있다고 했죠. 해볼 만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술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물이 문제입니다. 다른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우기가 짧아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뿐이죠. 나머지는 가뭄입니다. 관계시설은요? 없습니다. 전쟁으로 다 파괴됐어요. 제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km 떨어진 곳에 강이 보였어요. 작은 강이었지만 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강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습니까? 펌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이프도요. 구하겠습니다. 그날 밤 미국 NEI 본부에 이메일을 썼어요. 펌프 10대, 파이프 5km 분량, 스프링클러 50개가 필요하다고요. 견적을 내봤습니다. $20,000였어요. 본부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예산 초과입니다. 승인 불가. 저는 제 계좌를 확인했어요. 네슬레에서 모은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80,000. $20,000를 송금했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괜찮아. 필요한 일이잖아.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피곤했어요. 하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펌프와 파이프가 도착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트럭으로 실어왔어요. 기술자들과 함께 설치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죠. 등이 휘고 손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선물이 나오던 날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스프링클러에서 물줄기가 쏟아졌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물방울들. 무지개가 생겼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라임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0헥타르에 콩을 심기 시작했어요. 마을 농민 30명이 도왔습니다. 하루에 2헥타르씩. 한 달이 걸렸죠. 씨앗은 미국과 한국에서 가져온 개량종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기후에 맞춰 선별한 품종이었어요. 파종이 끝났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매일 아침밭에 나갔어요. 땅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1주일, 2주일, 3주일. 그리고 26일째 되던 날. 작은 초록 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60헥타르 전체에서요.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싹을 만졌습니다. 축축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자랐습니다. 라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60헥타르 전부에 자랐어요. 주지사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이틀 후 주지사가 왔습니다. 농축산부 장관도 함께였어요. 그들은 콩밭을 걸었습니다. 1시간 동안 말없이요. 믿을 수 없소. 장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황무지에서 이런 작물이 자라다니. 99년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관이 저를 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맞았소. 산도 남고 사람도 남고 콩도 남겠소. 그날 저녁 계약서 사본을 다시 꺼내 봤습니다. 99년. 그 숫자가 이제 달라 보였어요. 절망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할 미래에 대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약속이었죠. 60헥타르는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땅은 31개 주로 퍼질 거예요. 8만 7천 농부의 손을 거쳐서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이 작은 60헥타르에서 시작됐습니다. 99년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카불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서 있었어요. 급식소 건물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UN 세계식량계획의 지원을 받은 거예요. 간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영양 개선 급식 프로그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큰 가마솥 5개가 끓고 있었어요. 하얀 김이 솟아올랐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죠. 두유였습니다. 박사님.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파티마였어요. 하산의 딸이죠. 5년 전 발크 대학에 들어간 23 소녀가 이제 28이 됐습니다. 영양학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오늘 몇 명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00명이요. 이 학교 전체 학생이에요.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두유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파티마가 국자로 떠서 컵에 담았습니다. 저에게 건넸죠. 한 모금 마셨어요. 고소했습니다. 5년 전 병원에서 16세 소녀에게 줬던 그 맛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몰려들었어요. 줄을 섰습니다. 질서정연했어요. 파티마와 봉사자 5명이 두유를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은 두 손으로 컵을 받아 들었죠. 한 아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8살쯤 보였어요. 앙상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매일 마셔요. 그러면 선생님이 키가 큰다고 했어요. 정말 컸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보다 이만큼이요. 손을 올려 보였습니다. 10cm쯤 되는 간격이었어요. 몸무게도 늘었어요. 3kg이요. 자랑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급식이 끝났습니다. 파티마가 장보를 꺼냈어요. 지난 1년간 통계입니다. 그녀가 펼쳐 보였습니다. 이 학교 학생 300명 중 영양실조 판정을 받은 아이가 작년엔 120명이었어요. 40%죠. 올해는 48명입니다. 16%예요. 24% 감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평균 체중도 올랐어요. 3.2kg. 키는 평균 6cm 자랐고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엔 살아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120명의 아이가 영양실조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었죠. 전국에는 몇 개 학교입니까? 지금 급식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곳이 340개 교예요. 학생 수로는 8만 5천 명이고요. 제가 계산했습니다. 8만 5천 명. 24% 감소. 약 2만 명의 아이가 영양실조를 벗어났다는 뜻이었어요. 콩은 어디서 구합니까? 이제 수입 안 해요. 파티마가 웃었습니다.
전부 국내산이에요. 17개 주에서 재배한 콩이죠. 올해 수확량이 2,000톤이었어요. 2,000톤. 5년 전 첫 수확이 300kg이었습니다. 6,000배가 늘었어요. 소형 트럭 한 대 분량이 이제 대형 화물 선급이 됐죠. 가공 공장은요? 7개 돌아가고 있어요. 두유 공장 3개, 콩가루 공장 2개, 콩기름 공장 1개, 콩고기 공장 1개요. 콩고기요? 두부 비슷한 거예요. 고기처럼 씹히게 만든 거죠. 우리가 개발했어요. 파티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5년 전엔 콩이 뭔지도 몰랐던 이 나라가 이제 콩고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시장이 보였습니다. 들어갔죠. 빚이 있어요? 어느 노점상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멈춰 섰어요. 빚이. 한국말이었습니다. 노점상 주인이 자루에서 하얀 덩어리를 꺼냈어요. 콩비지였습니다.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죠. 빚이 1kg이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주인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 권 박사님. 그가 알아봤습니다. 왜 빚이라고 부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주인이 웃었어요. 처음 콩을 가르쳐준 사람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빚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빚이라고 불러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일본어로는 오카라라고 합니다. 중국어로는 또우차라고 하죠.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한국어 빚이었어요. 맛있어요, 빚이. 옆에 있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난에 발라먹으면 고소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요. 시장을 걸었습니다. 곳곳에 콩 제품이 있었어요. 볶은 콩, 콩가루, 두유, 두부, 콩기름. 5년 전엔 하나도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나임이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농축산부에서 온 보고서예요. 그가 건넸습니다. 펼쳐봤어요. 2019년 콩 재배 현황. 31개 주에서 재배 중. 8만 7천 농가 참여. 총 수확량 6,000톤. 가공 공장 7개 가동. 급식 프로그램 340개교 운영.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2030년 목표치가 적혀 있었어요. 연간 30만 톤 생산. 제가 숫자를 읽었습니다. 30만 톤. 지금의 50배였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였습니다. 가능할까요? 나임이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집집마다 저녁을 짓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콩으로 만든 음식을요. 가능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5년 전엔 300kg이었어요. 지금은 6,000톤이죠. 2만 배 늘었습니다. 앞으로 11년이 더 있어요. 50배쯤은 충분히 가능해요. 나임이 웃었습니다. 박사님은 항상 낙관적이시네요. 낙관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증명된 사실이죠. 이 나라 사람들이 증명했어요. 콩을 심고, 키우고, 수확하고, 가공하고, 먹으면서요. 그들이 해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 아이가 말했다. 키가 10cm 컸다고, 몸무게가 3kg 늘었다고. 자랑스러운 얼굴로. 그 얼굴이 30만 톤의 의미다.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다. 자라는 아이들, 살아남는 엄마들, 웃는 가족들. 그것이 우리가 심은 콩의 진짜 수확이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도 학교에 가야 했어요. 아이들을 봐야 했습니다. 자라는 모습을 확인해야 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3개월 후 본부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걸. 철수 명령이 떨어질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거라는 걸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카불 사무실에 낡은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본부였죠. 권 박사님, 즉시 철수하십시오. 본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단호했어요. 탈레반이 재집권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있어요. 모든 NGO 직원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습니다.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죠. 며칠 전부터 계속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지 못했어요. 박사님? 본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48시간 내로 카불을 떠나야 합니다. 공항이 폐쇄되기 전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31개 주 재배 현황, 급식 프로그램 운영 보고서, 2030년 목표 달성 계획서. 18년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제 인생의 18년이 이 서류 더미에 담겨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뉴스 봤어. 지금 당장 나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항이 아수라장이래. 사람들이 비행기에 매달려 떨어져 죽었다고. 알아요. 뭘 알아? 거기 있으면 죽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이었어요. 18년 동안 한 번도 소리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나갈게요. 약속해. 약속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짐을 쌀 수 없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티마가 사무실로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선생님, 떠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티마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계속해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8년 동안 배운 거 다 있잖아. 콩 심는 법, 키우는 법, 가공하는 법. 전부 너희가 할 수 있어. 하지만 탈레반도 먹어야 해. 제가 파티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아이들이 있어. 아내들이 있고. 그들도 영양실조를 겪었어. 콩이 필요하다는 걸 알 거야. 파티마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8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23이었던 소녀가 이제 38이 됐어요. 제 딸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안 돼요. 파티마가 울먹였습니다. 난 있어. 제가 그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여기 없어도 있어. 전화로, 이메일로, 화상회의로. 계속 도울 거야. 오후에 학교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보고 싶었어요. 급식소에 들어갔습니다. 두유 끓는 냄새가 났죠. 아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300명. 한 명 한 명 얼굴을 봤어요. 작년보다 다들 컸습니다. 볼에 살이 올랐어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선생님. 한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1년 전 만났던 8살 아이였어요. 이제 9살이 됐죠. 저 이만큼 컸어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가슴까지 왔어요. 작년엔 배꼽까지였는데요. 정말 많이 컸구나. 제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웃었어요. 선생님이 준 두유 덕분이에요. 매일 마셨어요.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앞으로도 계속 마셔야 해. 알았지? 네, 매일 마실 거예요. 선생님이 없어도?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잠깐 한국에 갔다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몰랐어요. 어쩌면 영영 못 올 수도 있었죠. 빨리 오세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기다릴게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서류, 옷, 노트북,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8년이 가방 하나였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순영아, 뉴스 봤다. 제발 나와라. 82세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곧 갈게요. 내가 거기서 뭘 하든 엄마는 몰라. 하지만 죽으면 안 된다. 알겠니? 네, 엄마. 엄마가 널 낳아서 키운 게 거기서 죽으라고 키운 게 아니야. 알아요,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전쟁을 겪었어요. 죽음을 봤죠. 그 어머니가 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에 인천공항 도착해요. 마중 나오지 마세요. 제가 집으로 갈게요. 알았다. 기다린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방을 둘러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라임에게 줬죠. 내가 없어도 계속 돌아가야 해. 라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박사님, 꼭 다시 오십시오. 올게. 제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하불의 거리, 시장, 학교, 콩밭. 18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2003년 첫 방문, 16세 소녀, 뼈만 남은 아기. 2004년 첫 파종, 발아하던 순간. 2006년 첫 수확 300kg. 2019년 6,000통. 31개 주, 8만 7천 농부, 340개 학교 급식.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살아남은 아이들 자랑키, 늘어난 몸무게, 웃는 얼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비명, 울음, 아우성. 제 차례가 왔습니다. 탑승권을 받았어요.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이 땅을 봤습니다. 돌아올게. 중얼거렸습니다. 꼭 돌아올 거야. 그리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카불이 보였습니다. 작아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옆 사람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카불이 사라졌어요. 구름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3개월 후 탈레반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릴 거라는 걸. 그리고 그들이 떠나라고 하지 않고 남아달라고 부탁할 거라는 걸요. 철수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고향이었죠. 하지만 낯설었어요. 18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제가 떠났을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파티마, 라임, 하산, 현지 직원들. 모두 같은 내용이었죠. 언제 돌아오십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본부는 제 파견을 거부했어요. 탈레반 정권 하에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죠.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라임이었습니다. 박사님, 탈레반이 사무실에 왔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했어요? 남아달라고 했습니다. 박사님을 찾고 있어요. 콩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탁이래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탈레반이 부탁을? 제가 가야 할까요?
나임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가 가겠어요. 박사님, 위험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가야 해요. 다음 날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말렸어요. 어머니가 울었죠. 본부는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갔어요. 36시간이 걸렸습니다. 8년 전과 똑같았어요. 카불 공항에 내렸습니다. 나임이 마중 나와 있었죠. 정말 오셨네요. 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무실로 갈까요? 네. 차를 탔어요. 거리는 변했습니다. 탈레반 깃발이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무장 군인들이 검문소에 서 있었죠.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고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나임이 말했습니다. 외국인은 거의 다 떠났어요. 박사님이 마지막일 겁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제가 없었던 흔적이었죠.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3번 규칙적으로. 나임이 문을 열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죠. 탈레반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 섰어요. 가장 나이 든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쯤 보였어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권 박사요? 나임이 통역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당신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소.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계속 말했죠. 당신을 5년 전에 본 적이 있소. 카불 중앙병원. 산부인과 병동이었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가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당신은 침대마다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살펴봤소. 그리고 한 침대 앞에서 멈춰 섰소. 16살짜리 소녀가 뼈만 남은 아기를 안고 있었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6세 소녀의 텅 빈 눈빛. 그 소녀가 제 딸이었소.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그날 밤 다시 왔소. 콩으로 만든 분유를 들고 제 딸에게 두유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소.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 밤 병원 복도 소녀에게 건넨 두유 한 병. 그 아이가 살았소. 그가 말했습니다. 제 딸도 손주도. 지금 딸은 21입니다. 건강한 아이 셋을 키우고 있소. 콩농사도 짓고 있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우리는 당신 같은 외국인들을 믿지 않았소. 그가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땅에 온 외국인들은 총과 폭탄만 가져왔소. 하지만 당신은 달랐소. 당신은 콩을 가져왔소.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남아주시오. 세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18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제 딸만이 아니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만 300가구가 콩을 심고 있소. 아이들이 학교에서 두유를 마시고 있소. 엄마들이 난에 비지를 발라 먹고 있소. 그가 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어요. 99년 계약서였습니다. 이 종이에 당신이 사인했소. 99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99년 후에도 존재할 거라고 믿었소.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을 때 당신만 믿었소. 그가 종이를 펼쳤어요. 그런데 18년 만에 떠나시오? 81년이 남았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저녁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위험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여자고요. 당신들은 외국 여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당신은 다루.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18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살렸소. 우리 딸들을 살렸소. 그게 외국인이요, 여자요? 아니요. 당신은 우리 민족의 은인이요. 그가 일어섰어요. 우리가 보호하겠소. 당신이 일하는 동안 우리가 지키겠소. 약속하오. 저는 라임을 받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으셔도 됩니다, 박사님.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카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처음 본 그 석양이었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해요. 파티마 같은 여자들이요. 대학에 가고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콩 관련 일이면 가능하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바보가 아니오. 여자들이 콩을 더 잘 다룬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막을 이유가 없소. 학교 급식도 계속돼야 해요. 그건 당연하오. 우리 아이들도 먹는데요. 그럼 제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남겠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감사하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농부의 손이었습니다. 그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라임이 다가왔어요. 정말 남으시는 겁니까?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81년이 남았어. 내가 볼 수 없는 시간이지만 누군가는 봐야 해. 그게 내일이야. 라임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알았어.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내가 기다릴게.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파티마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나와. 일 시작하자. 1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기다렸어요, 선생님.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하불의 밤하늘이었죠. 8년 전에도 본 그 별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그때는 시작이었어요. 지금은 계속이었죠. 99년에 18년째. 81년이 남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입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보고 있어요. 2023년 통계였습니다. 31개 주 저녁 재배. 농가 8만 7천 가구. 연간 생산량 1만 2천 톤. 2년 전 6천 톤에서 2배로 늘었어요. 가공 공장 12개로 증가. 급식 프로그램 520개교로 확대.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파티마가 들어왔어요. 30이 된 그녀는 이제 애니아의 아프가니스탄 지부장이었습니다. 선생님, 탄자니아에서 연락 왔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콩재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대요. 우리 모델을 배우고 싶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스리랑카도 있었죠? 네. 필리핀도 기다리고 있고요. 인도에서도 관심 있다고 했어요. 아프가니스탄 모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콩 재배부터 가공, 유통, 급식까지. 통합 시스템이었죠. 우리가 20년간 만든 것이었어요. 파티마, 내가 가봐. 제가 말했습니다. 탄자니아에. 저요? 응. 이제 내가 가르칠 차례야. 내가 너한테 가르쳤던 것처럼. 파티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20년 전 난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하산을 만났어요. 이제 7순이 넘은 그는 여전히 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보세요. 그가 콩밭을 가리켰습니다. 20년 전엔 황무지였어요. 지금은 초록이에요. 끝없이 펼쳐진 콩밭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콩잎들이 물결처럼 흔들렸죠. 손주들이 이 밭에서 일해요. 하산이 말했습니다. 5명이나 돼요. 다들 콩농사를 배우고 있죠. 99년 중 20년이 지났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79년 남았어요. 박사님은 못 보시겠지만 괜찮아요. 당신 손주들이 볼 거잖아요. 하산이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손주들이 보겠죠. 99년의 끝을요. 저녁에 학교에 갔습니다. 급식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520개교 중 하나였지만 제게는 모든 학교가 특별했어요. 한 아이가 두유를 받아 들고 마셨습니다. 8살쯤 보였어요. 볼에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눈빛이 맑았어요. 맛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마셔요. 뭐가 되고 싶어? 의사요. 엄마 같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의사가 되면 20년 후겠죠. 그때도 이 나라엔 콩이 자라고 있을 겁니다. 밤에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2030년 목표를 다시 봤어요. 연간 30만 톤 생산. 지금 1만 2천 톤입니다. 25배 더 늘어야 해요. 7년 남았죠.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은 아니었어요. 20년 전 300kg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1만 2천 톤이에요. 4만 배가 늘었죠. 그럼 25배는 가능합니다. 이메일을 열었어요.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잘 지내? 나는 잘 있어. 오늘 하산 할아버지를 만났어. 손주 5명이 콩농사를 짓는데 2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파티마가 탄자니아에 가. 우리 모델을 전파하러. 자랑스러워.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애가 스스로 배운 거야. 그게 진짜 교육이잖아. 당신 보고 싶어. 하지만 여기가 내 자리야. 알지? 81년이 남았어. 내가 다 못 보겠지만 시작은 내가 해야 해. 사랑해. 언제나. 전송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불의 밤이었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20년 전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봤던 그 별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그때는 막막했어요. 지금은 길이 보였죠. 양귀비에서 콩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한 알의 씨앗이 한 나라를 바꿨습니다. 아니, 제가 바꾼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사람들이 바꿨죠. 하산, 파티마, 라임, 8만 7천 농부들, 그들이 바꾼 겁니다. 저는 그저 씨앗을 건넸을 뿐이에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썼어요. 2023년 12월 31일. 20년이 지났다. 99년 중 20년. 79년이 남았다. 볼 수 없는 시간이다. 하지만 괜찮다. 씨앗을 심었으니까. 누군가 수확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불을 껐어요. 내일도 일해야 했습니다. 콩밭을 돌아보고 학교를 방문하고 농민을 만나야 했죠. 99년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제가 가는 데까지. 그리고 그 다음은 파티마가, 그 다음은 파티마의 학생이 그렇게 이어질 거예요. 콩밭 너머로 미래가 보였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지만 분명히 올 그 시간이요. 그로부터 2년 후 탄자니아에서 파티마가 손으로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콩 한 알을 심었어요. 현지 농민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이렇게 심는 겁니다. 5cm 깊이로 10cm 간격으로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그녀에게 가르쳤던 그 방법이었어요. 농민들이 따라했습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콩을 심었죠. 카불의 제 사무실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파티마가 보낸 거였어요. 선생님, 첫 파종 완료했어요. 탄자니아 농민들이 놀라워해요. 이런 작물이 있는지 몰랐대요. 3개월 후 수확할 겁니다. 제가 해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콩밭이 보였습니다. 초록 물결이었죠. 99년에 22년째. 77년이 남았습니다. 씨앗은 계속 퍼져갑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탄자니아로, 스리랑카로, 필리핀으로, 인도로. 한 알의 씨앗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18년 전 한 소녀의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99년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한 박사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한 나라를 바꿨고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씨앗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